안녕하세요. 이제 30대 후반으로 접어든 주부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드리는 건 시댁을 고발하기 위해서인데요. 시댁 생각만 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가슴이 벌렁벌렁 거릴 때가 있었죠.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고 소문낼 일도 아닙니다. 평생 가슴에 묻으려고 했지만 오늘 큰마음 먹고 채널 애청자분들에게 공개를 할까 합니다. 전 30대 초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아는 언니의 소개로 만난 남편은 사람이 수더분하고 진솔한 모습이었습니다. 화물 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남편의 고백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됐습니다. 남편 하나만 보면 100번 결혼을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워낙 사람이 성실하고 착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모로 좋지 않은 시댁 형편이 제 마음을 꺼림칙하게 만들었죠. 우리가 결혼을 약속하고 한창 결혼 준비에 바빴을 때였어요. 결혼 준비라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특히 신혼집 문제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자신의 트럭을 사서 10년이나 쉬지 않고 일한 남편은 돈을 모았어도 한참 모았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게 고백한 본인의 잔고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어요. 4천? 아니 10년이나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4천밖에 없다고? 그럼 이 돈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 집을 구한다는 거야? 그렇지. 너무 모자라긴 하지. 미안해, 지선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이 좀 그렇잖아. 집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그렇게 됐어. 집 문제는 좀 더 고민을 해보자. 그 사람의 씁쓸한 고백에 허탈감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넘치는 집안에 시집을 가려는 욕심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저 한 가정을 꾸리는데 기본적인 준비는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남편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집에는 남편을 포함해 시부모님과 시동생, 시누이까지 다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간 실질적인 가장 역할은 남편이 다 하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화물차를 운전하며 모은 돈이 4천밖에 안 되는 거였죠. 반면 일찍이 동대문 시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했던 전 모은 돈이 남편보다는 많았습니다. 사실 장사가 대박이 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차곡차곡 모으며 제 미래를 준비했죠. 하지만 제가 모은 돈과 남편이 모은 돈을 합친다고 해도 서울의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구하기도 어려운 사정이었어요. 친정에서도 신혼집에 대한 궁금증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부모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넌지시 물어보는데 딱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예비 사위의 장가 미천이 넉넉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친정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아빠가 모자란 부분은 더 해줄 테니까 적당한데 잘 골라봐. 사위가 번듯하게 신혼집을 해오면 좋겠다마는 능력이 안 된다는데 어쩌겠니? 그렇다고 내 딸을 고생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아빠가 주는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라. 아빠. 아빠의 배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시집가는 딸에 대한 아쉬움과 사랑이 고스란히 전달됐어요. 그동안 금쪽같이 키운 딸을 다른 남자한테 주려니까 얼마나 아까우셨겠어요. 거기에다 금전적인 도움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제 마음이 편치만은 않더라고요. 친정에서 신혼집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하셨다고 말을 했더니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내가 참 면목이 없다. 귀한 딸을 데리고 가는데 돈까지 없으니 지선아 여러모로 미안해. 됐어. 이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되는 거지. 너무 마음 쓰지 마. 그래도 마음이 좀 그렇네. 내가 열심히 해서 그 돈 다 갚아드려야지. 아, 이럴 게 아니라 장인어른한테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
감사 인사? 어, 사람이 면목이 있어야지. 장인어른이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시는데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식사라도 하면서 감사 인사를 해야지. 남편은 친정아버지의 마음이 무척 고마웠나 봅니다. 굳이 아버지를 찾아가서는 감사 인사를 전하더군요. 아버님, 저희 신혼집 구하는데 도움을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많이 서운하시죠? 죄송합니다, 아버님. 아니야,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 사람마다 환경은 다를 수 있으니까 미안해할 필요는 없어. 자네가 성실하고 열심히 한다는 건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면 됐네. 정말 고마우면 지선이 울리지 말고 잘해줘. 당연하죠, 아버님. 평생 지선이한테 잘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남편이 아버지에게 넙죽 엎드려 절을 하더군요. 엉뚱하면서도 씩씩한 예비사위의 모습에 아버지도 너털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우린 결혼을 했습니다. 친정에서 해준 1억과 남편과 제 돈을 합치고 대출을 조금 받으니까 그래도 살만한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었어요. 은행 빚은 있었지만 그거야 살면서 조금씩 갚아가면 됩니다. 남편은 여전히 성실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대문 매장도 경기를 타긴 하지만 여느 직장인보다는 괜찮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죠. 시부모님들은 제게 비교적 잘해주셨어요. 특히 시아버지는 무뚝뚝한 편이었지만 처음 만난 며느리가 무척 좋으셨나 봐요. 요즘 말로 츤데레라고 하잖아요. 무심한 척 은근슬쩍 챙겨주는 그런 매력 말입니다. 저희 시아버님이 딱 그런 분이셨어요. 예를 들면 이랬어요.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선 맛있는 음식을 슬며시 제 앞으로 옮겨주신다던가 식사를 마친 아버님이 일부러 주방으로 가시더니 손수 식혜를 떠선 제게 가져다 주시기도 했죠. 그 모습에 놀란 시어머니가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아이고, 평생 부엌에는 발도 딛지 않은 양반이 웬일이유? 참네, 며느리가 좋긴 좋은가 봐. 쌤이다 나네 내가. 시어머니의 볼멘 소리가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제가 낯선 이 집안에서 예쁨을 받는다는 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시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차츰 걷어낼 수 있었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퉁명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 제게 어려운 시집살이를 시킨다거나 잔소리를 하시는 일은 드물었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과 적응을 하면서 나름 만족스러운 신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꼭 석 달이 지나고 난 뒤 시어머니가 제게 이런 요구를 하시더군요.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없는 살림에 우리 성혁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저 양반은 술독에 빠져 사느라 집안일을 신경도 안 쓰지. 나만 바라보고 있는 애들이 셋이나 되잖아. 그래도 성혁이가 장남이니까 과자 하나가 가더라도 성혁이 입에 더 가지 않았겠어? 어휴, 어머니가 참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힘들고 말고. 애 셋을 키우면서 남의 집 일까지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래도 내가 이악 물고 살아서 성혁이가 저만큼 밥벌이하고 사는 거야. 지선이 너 나한테 정말 잘해야 한다.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네가 혜택 보고 살잖니. 네? 혜택이요? 혜택이지 그럼. 성실하고 착한 남편 만나는 게 어디 쉽니? 딴 집들은 어떻게 사는지 대문 두드려서 확인해봐라. 다 속썩이는 남편 때문에 못 죽어서 산다고 할걸? 그래도 내가 우리 성혁이를 착하고 바르게 키우는 바람에 네가 혜택을 보고 사는 거지. 안 그러니? 아, 네, 그러네요,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제가 혜택을 보고 사네요. 그렇지? 너 그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네, 어머니, 잊지 않을게요. 그래서 말인데, 넌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용돈 한 번을 붙이질 않니? 네? 용돈이요? 그래.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으면 부모님한테 용돈도 주고 챙길 생각을 해야지. 안 그래? 아, 그러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거기까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 그럴 순 있어. 하지만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표현할 줄도 알아야지. 며느리 본 내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100만 원을 보냈다느니 200만 원을 보냈다느니 아주 아들 며느리 자랑에 침이 마를 새가 없어. 그럼 그런 말을 들은 네 시애미가 주눅이 들겠어? 안 들겠어? 주눅이 좀 드실만 하네요. 그렇지. 내가 꼰대 소리 안 들으려고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나 솔직히 좀 서운했다. 똑똑한 네가 그런 것쯤은 알아서 척척 챙겨줄 줄 알았지. 니들 결혼한 지 3개월이나 지났는데도 내가 아직 돈 10,000원 한 장 받아본 적 없잖니. 그렇지? 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성혁 씨랑 얘기해서 용돈을 좀 붙여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래, 그렇게 좀 해라. 내가 뭐 남들처럼 1, 200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남 부끄럽지 않게 돈 30이면 충분해. 그 정도면 니들도 그렇게 부담되는 돈도 아니잖아. 니들이 새 사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성혁 씨랑 잘 얘기해서 다음 달부터는 30만 원씩 용돈 보내드릴게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럼 내 그렇게 알고 있으마. 네, 어머니 들어가세요. 결국 시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한 달에 30만 원씩 꼬박꼬박 달라는 말씀이었어요.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른들에게 그 정도의 용돈을 드린다는 게 큰 거부감이 들진 않았어요. 어머니의 말씀처럼 이제 결혼을 했으니 자식들한테 주기만 했던 부모님을 살필 줄도 알고 들여다볼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전 남편에게 어머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표정이 썩 좋지 않더군요. 엄마가 당신한테 그래?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 보내달라고? 그렇다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미처 신경을 못 썼을 뿐이지.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그렇게 드리려고. 왜? 당신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적어서 그래? 아니, 마음에 안 들긴. 당신 부담스럽지 않으면 그렇게 하자. 그런데 용돈을 드리려면 양가 똑같이 드려야 하지 않겠어? 우리 집만 보내는 건 아니지.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이제 용돈을 보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려. 아, 그런가?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공평하게 양가 똑같이 30만 원씩 보내드리는 게 여러모로 맞다고 생각했어요. 전 친정아버지한테 용돈을 보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버지가 단칼에 거절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우린 됐다. 그럴 돈 있으면 니들 필요한데 보태서 써라. 마음은 고마운데 아직 자식한테 용돈 받을 정도로 능력이 없진 않아. 오서방이 힘들게 번 돈을 그렇게 써야 되겠니? 지금은 자식이 없으니까 둘이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 자식 하나 생기면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야. 미래를 위해서라도 차곡차곡 돈을 모아야 해. 아빠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친정 아버지는 용돈은 주지 않아도 되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란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도 물론 30만 원이라는 돈이 아버지한테 그리 큰 돈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사업을 하고 계신 아버지는 여태껏 남들한테 손 벌린 적 없을 정도로 잘 살고 계셨거든요. 아버지는 저희 신혼집 장만에 도움을 주신 거 말고도 제가 필요할 때마다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제가 동대문에 처음 가게를 열고 장사를 시작했을 때도 아버지의 지원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장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아버지는 흔쾌히 절 도와주셨고요. 제게 아버지란 존재는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 같은 분이셨어요. 그렇게 생각하니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용돈 요구가 좀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남편 입장도 있으니까 굳이 티를 내지 않고 속으로만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시어머니에게 용돈 30만 원을 붙였습니다.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빈말이라도 고맙다, 잘 쓸게
라는 문자 한 통 받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선 그런 말씀이 전혀 없더라고요. 좀 서운하긴 했지만 그 또한 티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처럼 남편이 쉬는 날이어서 근처 카페에서 차를 한 잔 마시는 여유를 부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테이블에 올려둔 남편의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은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를 합니다. 전 귀를 쫑긋 세우고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통화 내용에 집중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예, 성혁아. 엄마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너 여유 있으면 엄마한테 300만 보내라. 300? 갑자기 300은 왜요? 이유는 묻지 말고 보낼 수 있어, 없어? 그것만 말해. 무슨 일인지 말을 해야 돈을 보내든 말든 하죠. 대체 갑자기 300이 왜 필요한데요? 아휴, 다른 게 아니라 너 내가 매달 나가는 동창 모임 알지? 거기에서 5박 6일로 베트남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회비가 300쯤 돼.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동창회 총무 아니냐. 돈 없다고 그런 모임에 빠지면 총무가 모양 빠지잖아. 그러니까 이번에 네가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엄마한테 300만 보내라. 네? 그러니까 해외여행 가시느라고 300이 필요하단 거예요? 그래, 내가 손 벌릴 사람이 너밖에 더 있니? 학원 다니는 성훈이한테 달라고 하겠어? 이혼해서 손가락 빨고 있는 성미한테 달라고 하겠어? 엄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갑자기 300이나 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가 무슨 돈을 싸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니 그럼 30평짜리 서울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 돈 300도 없니? 넌 엄마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됐다 됐어. 나 원참 뼈 빠지게 아들놈 키워놓았더니 이제 마누라 생겼다고 엄마 괄시하는 것 좀 봐. 됐으니까 끊어. 내 팔자에 무슨 해외여행이겠니? 끊어.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리자 남편은 긴 한숨과 함께 인상을 찌푸렸죠. 수화기에서 흘러나온 말을 대강 들어보니까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더라고요. 왜? 어머니가 해외여행을 가시겠대? 그래서 돈이 필요하시대? 잊을만 하면 자꾸 돈 얘기를 꺼내서 미치겠네, 진짜. 그래, 원래 어머니가 당신한테 돈 얘기를 자주 꺼내셨어? 어, 옛날부터 그랬어. 내가 급여를 받는 날을 기억하고 있다가 꼭 뭐가 필요하다면서 돈을 달라고 하셨거든. 그런데 그게 엄마뿐만이 아니라 성훈이도 성미도 나만 보면 돈 달라는 소리밖에 하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좀 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의 말은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돈을 벌기 시작할 때부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돈을 요구했고 남편은 엄마의 일이니까 최대한 그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수시로 돈을 달라고 하시는 통에 남편은 돈을 모을 새가 없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공무원 준비를 하는 남동생의 학원비를 대는 것도 모두 남편의 몫이었다는 거였죠. 돈을 버는 형이 동생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다고 쳐도 이게 몇 년간 이어지고 있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남편이 뺀질뺀질 공부는 뒷전이고 당구장이나 들락날락거리는 동생에게 잔소리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시어머니의 핀잔뿐이었다는 거죠. 괜히 동생 주눅 드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애 용돈이나 넉넉히 주라는 말만 들었답니다. 뿐만 아니라 여동생이 이혼을 하고 나서는 남편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어요. 혼전 임신으로 20대 초반에 결혼한 신우이는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혼 사유는 신우이가 남편 몰래 남자를 만났다가 그만 걸려버리고 만 것이었죠. 당연히 남편 쪽에선 이혼 소송을 걸었고 신우이는 위자료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만 것이었죠. 외도를 하다가 소박을 맞은 신우이는 애 하나까지 달고 본가로 쫓겨왔습니다.
딸을 가엾게 여긴 시어머니는 오빠가 돼선 상처를 입은 여동생을 챙겨야 하지 않겠냐며 시누이가 물어야 할 위자료와 작은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구해달라고 강요에 가까운 부탁을 했다죠. 남편은 가족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시누이의 위자료는 물론 오피스텔 보증금과 세를 2년 동안이나 대신 부담해 줬답니다. 다행히 애를 혼자 키우지 못하겠다는 시누이의 변덕 때문에 본가에 들어와서 살게 됐지만 남편은 이혼한 시누이를 위해 2년 동안 수천만 원이나 써야 했다는 거였죠. 남편이 시댁 식구들 때문에 돈을 모으지 못했다는 건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는데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나도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장남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쉽게 벗어던지질 못했지. 결혼을 하고 나서는 좀 덜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엄마는 여전히 내가 돈줄로만 보이나 봐. 남편의 허탈한 목소리에 제 마음까지 아프더라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갈치에 가까운 책임감을 감내해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전 남편의 길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당신은 가족을 위해 당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 그럼 된 거야.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 아마 나였으면 절대 하지 못했을 거야. 당신 진짜 대단해. 대단하긴 미련한 거지. 여보, 우리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이번 어머니 해외여행은 보내드리자. 그 정도쯤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또 가족끼리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그땐 거절을 하는 거야. 어때? 여보. 남편은 미안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군요. 자꾸 시댁과 돈 문제가 얽히니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 모양이었어요. 전 한껏 처진 남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괜히 저까지 서글퍼지더라고요. 남편은 제 말대로 시어머니에게 300을 보내드렸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꽉 깨물고 보내드렸대요. 전 그런 남편에게 잘했다고 격려를 해주었어요. 해외여행을 다녀오셔서 그런 건지 한동안 시어머니는 남편이나 저에게 돈을 요구하시진 않았습니다. 시동생과 시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전 이제 남편의 시련이 다 끝난 건가 싶었죠.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택배가 한 상자 왔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온 택배였어요. 박스를 열어보니까 김장김치가 꾹꾹 담겨져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김장을 하시는 김에 저희 것까지 보내주신 줄 알고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저예요. 김치 보내셨더라고요. 힘드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그래, 내가 김치 담그느라 얼마나 생고생을 했는지 아니? 아유, 말도 마라. 60포기나 하느라 그만 허리까지 다쳤지 뭐냐. 네? 허리도 다치셨다고요? 아유, 얼마나 다치셨는데요? 걷기도 힘들다니까. 지금도 찜질하고 드러누워 있어.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갔지. 무슨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게 또 보험이 안 돼서 돈이 꽤 나갈 것 같아. 아, 그래요, 어머니? 그래서 말인데 니들 나한테 1,000만 원만 해서 보내라.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돈 1,000만 원 소리가 너무 쉽게 나와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죠. 김치 몇 포기에 1,0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계산이잖아요. 네? 1,000만 원이요? 지금 1,0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 시동생이 이제 공무원 시험 다 때려치우고 장사하고 싶다지 않니? 그런데 그놈의 자식이 미천이 있어야지. 그렇다고 아들이 먹고 살겠다는데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여기저기 돈을 해보고는 있는데 니들도 좀 도왔으면 좋겠어. 너도 장사를 하니까 잘 알잖아. 이 장사라는 게 대박 한번 터뜨리면 또 술술 풀리는 거잖니. 그러니까 이번에 네 시동생 딱 한 번 도와주자. 이럴 때 잘 나간 형수가 시원하게 도와주면 또 우리 성혁이 면이 살지 않겠어? 어머니, 저 잘 나가지 않아요. 1,000만 원을 금방 어떻게 구해요? 뭐? 그래서 없다는 거냐?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니들은 꼭 돈 얘기가 나오면 어물쩡거리더라. 가족끼리 돕는 게 그렇게 싫으냐? 내가 니들 해먹이려고 허리가 부러지도록 김치 담근 건 생각도 안 해? 이런 게 가족이라는 거 내가 몸소 보여주는데도 뭐 느끼는 거 없어? 일단 어머니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으니까요. 성혁 씨랑 얘기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나니까 가슴이 왜 이렇게 뛰던지요. 남편이 받았을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되더라고요. 전 그런 마음을 조금 진정시킨 후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바빠? 어? 거래처 갔다가 지금 편의점 들러서 점심 먹고 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편의점? 아니, 왜 점심을 편의점에서 먹어? 근처 식당 없어? 식당이야 있지. 그런데 바쁜 화물이 있어서 빨리 먹고 출발해야 돼. 그래서 김밥으로 대충 때우고 있는 거야. 편의점에서 점심을 때우고 있다는 남편 말에 괜스레 콧날이 시큰해졌어요. 남편은 이렇게 고생고생 돈을 버는데 돈 달라는 소리가 쉽게 나오는 시어머니가 참 야속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김장김치를 보내셨길래 감사하다고 전화를 드렸는데 어머니가 1,000만 원을 보내래. 도련님 공무원 때려치우고 장사하신다고 돈을 좀 보태라고 하시네. 뭐? 엄마가 또 돈을? 하도 역정을 내셔서 일단 내가 당신이랑 의논해 본다고 했거든. 어쩌지? 아, 엄마 참 너무하네. 도대체 나한테 언제까지 이러시려는지. 일단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엄마랑 통화할 테니까. 남편은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30분쯤 흐른 뒤 다시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내가 엄마한테 말했으니까 1,000만 원은 못 들은 걸로 해. 여보, 자꾸 이런 걸로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다. 어머니한테 당신이 뭐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하긴 왜 자꾸 우리한테 돈을 요구하냐고 막 뭐라고 했지. 진짜? 어머니랑 싸웠어? 어머니가 뭐라고 안 하셔? 엄마도 엄청 화내지. 그깟 1,000만 원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인연 끊고 살 거냐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무슨 물주냐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단단히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씀 하지 않으실 거야. 당신도 이제 신경 쓰지 마. 남편도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었어요. 어머니한테 그 정도까지 말을 했다는 건 그간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했다는 것과 다름없었어요. 평소 차분하고 선한 남편이 그랬다는 건 한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전 그런 남편에게 난 괜찮으니까 마음 잘 추스르고 운전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어요. 장거리를 운전하는 남편이 괜히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남편과 통화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전화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딱히 잘못한 게 없는데 전화를 받지 못할 이유도 없었죠. 전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다짜고짜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음성으로 쏘아붙이는 겁니다. 예, 네가 성혁이한테 그랬니? 나 돈 해주지 말라고? 어? 네가 그랬지? 네? 아니요, 어머니. 제가 그렇게 말했던 건 아닌데요. 그럼 네가 나한테 돈을 해주라고 했는데 성혁이가 저렇게 난리를 쳤단 말이니? 아니요, 돈을 해드리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요, 어머니,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것도 능력에 맞게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성혁 씨도 저와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무리한 부탁을 자제해 주세요, 어머니. 저희도 가정 꾸리고 살잖아요. 뭐라고? 아니, 애도 안 키우고 대출 이자도 안 나가는 이들이 돈이 얼마나 나간다고 엄살이야? 성혁이도 벌 만큼 벌고 너도 장사하면서 꽤 벌잖아. 니들은 돈 쌓아놓고 어디에다 쓰려고 부모한테 그렇게 생색을 내니? 겨우 돈청 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그러는 거 아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시동생이 좀 먹고 살겠다고 그러는 건데 니들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저희 돈 쉽게 버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언제까지 시동생 시누이 챙겨야 하는데요. 그동안 성혁 씨가 많이 챙겼다면서요. 이제는 결혼도 했고 가정도 꾸렸으니까 그런 건 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제 성혁 씨가 했던 이런저런 지원 다 끊기로 합의했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계속 이럴 거면 차라리 어디에다 기부를 하는 게 낫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오, 이제 보니까 성혁이가 저러는 게 다 너 때문이구나. 네가 뒤에서 조종하고 그러니까 그 착한 성혁이가 난리를 피우는 게지. 아유, 집안에 여시 한 마리가 들어와서 부모 자식 사이 다 갈라놔 버렸네. 너,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내가 말한 돈 어떻게 해서든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너희들이랑 인연 끊고 살 테니까 내 말 허투루 듣지 말고 꼭 돈 보내. 알겠니? 돈이요? 네, 돈 보낼게요. 1,000만 원 말고 10,000원 보낼 거예요. 이제 저희 김장김치도 안 먹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신 택배 다시 반품 보낼 테니까 어머니나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아드님이 김치 꼭 반품하래요. 반품 택배비 10,000원 포함해서 같이 보낼게요. 뭐라고? 너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됐니? 전화 통화였는데도 시어머니가 길길이 뛰는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하지만 전 일부러 더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해두지 않으면 시어머니는 남편과 저를 계속 괴롭힐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니들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부모한테 이러니? 그깟 돈 싸들고 천년만년 살 거야? 이 세상에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다고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거냐? 솔직히요, 막 나간 건 어머니 같아요. 부모라면 자식이 힘들게 번 돈을 그런 식으로 막 쓰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머니는 성혁 씨를 돈 벌어서 갖다 바치라고 낳고 기르셨어요? 왜 도련님이랑 아가씨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않으면서 죄 없는 장남한테만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고? 성혁이가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야. 내가 배 아파서 낳고 고생고생해서 기른 내 아들이라고. 그런 아들한테 조금 도움받는 게 그렇게 큰 죄냐? 네, 제가 보기엔 죄입니다. 아무튼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앞으로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세요. 제가 시어머니와 이런 식으로 말싸움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도가 지나친 시어머니 행태를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남편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설령 못된 자식이 된다고 한들 어쩌겠어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끊어진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한바탕 한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오히려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내가 면목이 없다. 장인어른한테 당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너무 미안해. 갑자기 여기서 아빠 이야기를 왜 해? 난 당신이랑 결혼한 거 후회 안 해. 어머님 일은 별개의 문제지. 내가 좀 심했나 싶기도 하고. 아니, 아주 잘했어. 나도 이제 엄마 얼굴 안 보고 살아도 돼. 이번 기회에 이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난 아마 평생 시달리면서 살게 될 거야. 잘했어. 남편은 차라리 잘 됐다면서 혹시 제가 마음의 짐이라도 가지고 있을까봐 절 먼저 생각해 주더군요. 그만큼 남편의 각오는 남달랐어요. 정말 시댁과의 인연을 싹둑 잘라버릴 기세였습니다. 그렇게 그 난리법석이 있은 후에 나흘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이혼한 시누이에게서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언니, 혹시 시간 되세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좀 내주세요. 또 무슨 말을 하려나 싶더라고요. 저와 껄끄러워져 버린 시어머니 대신 말을 전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누이와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죠. 올케 언니, 내가 엄마 대신 사과할게요. 엄마가 옛날에 하도 빡빡하게 살아서 맨날 돈돈거리긴 해요. 엄마가 성훈이 장사미천 보태달라고 했다면서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엄마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간 엄마 때문에 오빠가 힘들었다는 것도 알아요. 제가 이제부터 엄마 단속 잘할 테니까
언니가 좀 이해해요. 이건 이해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어머니가 좀 바뀌길 바랄 뿐이에요. 그럼요. 언니 말이 100번 맞죠. 그런데 언니, 엄마 일은 그렇다 치고요. 솔직히 제가 오빠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사고를 치는 바람에 부탁을 하기가 좀 애매해졌단 말이에요. 부탁이요? 무슨 부탁인데요? 언니,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제가 1년 동안 네일 아트 배운 거 알고 있죠? 이번에 창업 자금 대출 받아서 조그만 네일샵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 이게 대출을 받아도 돈이 좀 빠듯해요. 그래서 오빠한테 돈 부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딱 사고를 쳐버린 거예요. 언니, 그래서 말인데 언니가 오빠랑 상의를 해서 저한테 2천 정도만 융통해 줄 수 있겠어요? 뭐라고요? 아니, 아가씨, 그게 지금 저한테 할 말이에요? 제가 왜 시어머니와 다퉜는지 몰라서 이래요? 알죠. 아는데 그래서 부탁을 좀 하는 거잖아요. 참, 이 집 사람들 정말 답이 없더군요. 전부 다 자기들 생각뿐이었어요. 이러니 남편 우라통이 터지지 않고 백입니까? 아가씨, 그런 소리 하려거든 당장 돌아가세요. 어머니께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댁과 관련된 지원은 절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가씨까지 포함해서 말이에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줘요. 나한테는 진짜 중요한 일이라니까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이만 일어날게요. 전 얼굴에 철판을 깐 시누이를 남겨두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대체 전생의 남편은 이들한테 무슨 빚을 졌길래 이렇게 당하고만 살았는지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의 집요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남편을 낳고 기른 비용을 정산해서 보내라고 했다더군요. 남편은 그런 어머니에게 아이를 낳았으면 잘 기르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맞섰답니다. 시어머니의 억지에 남편은 더욱 강하게 나왔고 결국 두 사람의 사이는 더 멀어져 버리고 말았죠. 공무원 시험을 때려치우고 장사를 하겠다는 시동생도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이건 저도 남편에게 나중에 들은 얘긴데요. 시동생이 남편에게 카드 대금이 밀렸다며 250만 원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랍니다. 당연히 남편은 그런 시동생에게 불같이 화를 냈고 곧바로 전화번호를 바꿔버렸대요. 정말 말 그대로 지긋지긋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 뒤로 남편은 정말 시댁과의 인연을 끊고 살았어요. 시부모님 생신에도 혹은 명절까지도요. 마치 원래 가족이 없는 사람처럼 시댁과 전혀 교류를 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그런 단호한 태도 때문에 마음이 놓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 부부는 시댁과 아예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시누이나 시동생이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난주였던가요? 남편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다가 남편에게 괜찮은지 제가 넌지시 물었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솔직히 불효자가 된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진 않았어. 그런데 자식 등골 빼먹는 게 목적인 사람이 엄마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 그런데 당신한테 고백할 게 하나 있기는 해. 고백? 무슨 고백? 뭔데? 실은 아버지하고는 연락을 하고 지냈어. 아버지가 올 초부터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작게 농사를 짓고 사시더라고. 아버지도 엄마의 집착 때문에 더 이상 같이 살기 싫으시대. 지난주에는 아버지 만나서 식사도 했어. 아, 그랬구나. 잘했어. 아버님이 무슨 죄가 있어. 이제라도 우리가 좀 챙겨드리자. 그게 좋겠어.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면 나야 고맙지. 남편 마음이 어떨지 진짜 속내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남편이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는 무척 깊었고
그 상처가 치유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릴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연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잘못을 뉘우친 시어머니와 극적으로 화해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영원히 남남처럼 지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멀어진 시댁 식구들과의 사이가 쉽게 봉합될 것 같진 않습니다. 남편은 정말 오랜만에 평화와 안식을 찾았거든요. 밖으로 새질 않아서 그런지 남편의 수입은 전보다 훨씬 늘었고, 제가 운영하는 매장도 매출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뱃속에서 세상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를 생각한다면 더욱 그럴 겁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지금 이 상태가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고 요즘 절실히 느끼고 있으니까요. 이젠 시골에서 홀로 쓸쓸히 계신 시아버지를 챙기면서 못다한 아쉬움을 씻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댁 식구들이 개과천선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상황은 지금처럼 유지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혹시라도 극적인 변화가 생긴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 사연이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좀 심했던 건지 아니면 잘한 건지 많은 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